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12년도에 일어난 끔찍한 수원 토막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여기 제2의 오원춘 사건이라고 불리며 충격을 안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범행 인물이 당시 만 19세였던 10대라는 점과 살해 수법이 사람이 했다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2013년 7월 7일 밤, 심기섭은 중학교 친구인 최모분을 만났습니다. 둘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 DVD방에서 함께 영화도 보고 당구도 치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곤해지자 8일 오전 5시 반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방을 잡고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잠에서 깬 심씨는 오후 2시 40분경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7살 김모양에게 함께 놀자며 문자를 보냈고, 김양이 모텔을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30분경 김양이 도착하자 셋은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김양 혼자 모텔에 놔둔 채 잠시 병원을 가야 하는 채군과 함께 심씨는 모텔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심씨는 도대체 밖에 있는 동안 혼자서 무슨 꿍꿍이를 가졌던 걸까요? 오후 4시쯤 밖에 나갔을 때 그는 인근 편의점에 들려 총 길이가 14cm 정도 되는 큰 공업용 커터칼과 10cm 정도의 작은 커터칼을 한 개씩 구입합니다. 그 후 진료를 마친 채군과 심씨는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8분경 최군은 먼저 가보겠다며 모텔을 나갑니다. 범행은 최군이 모텔을 나가자 시작되었습니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꺼내 김양에게 들이밀며 위협했습니다. 간간히 목적이었죠. 결국 심씨는 김양을 성폭행 간 뒤 저녁 9시경 김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살해 후 시체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사체 오욕행위까지 합니다. 이후 심씨의 행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행동으로 정말 잔인했습니다. 시신을 쉽게 옮기기 위하여 9일 오후 1시 16분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모텔 화장실에서 미리 구매한 공업용 커터칼로 김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습니다. 심씨는 김양의 살점과 장기를 커터칼로 도려내 변기에 버렸으며, 중간에 칼이 부러지자 새벽 1시 37분경 공업용 커터칼을 한 개 더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는 9일 오후 1시 34분경 인근 마트에서 김장용 비닐봉투를 구입하여 추림뼈 20여 개 등 시신을 봉투에 담고 오후 2시 7분경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용인시 이동면 자신의 집으로 향한 뒤 시신은 그대로 자신의 옷장에 숨겨놓습니다. 심씨는 이 모든 행동을 맨정신으로 행했습니다. 거기다가 변기가 막히자 모텔 측에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기를 시키는 등 여러 방법을 쓰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경악스러운 건 범행 이후 심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쓴 것입니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분노를 느끼지도 못했고, 아주 짧은 미소만이 날 반겼다. 오늘 이 피 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시간으로만 보면 밤새 김양의 시신을 훼손한 뒤 모텔을 빠져나오고 1시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글을 올립니다. 난 오늘 개 돼보고 싶었다. 개만 할 수 있다라. 그래, 난 오늘 개였어. 활활 제가 되어 날아가세요. 당신에겐 어떤 감정도 없었다는 건 알아줄지 모르겠네요.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그리고 캡처 본에는 없지만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 용기 높게 삽니다. 고맙네요. 그 눈빛이 두렵지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해줘서. 해당 글은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어조여서 사람들의 많은 분노를 샀습니다. 김양은 고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 싱가포르에 가서 살다가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홀로 귀국해 용인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김양의 부모님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씨는 범행을 마친 그날 저녁 7시경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수를 권유받았고, 김양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자 10일 새벽 12시 30분경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를 하며 이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평소에도 공포영화, 특히 호스텔이라는 영화를 즐겨보았었고, 평소 잔인한 살인 장면을 보면서 한 번쯤은 직접 저질러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 씨에게는 맨 처음 공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양의 아버지는 지옥이라고 하면 이게 지옥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 세상으로 갔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 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 올린 글과는 정말 대조되는 진술이네요. 결국 최종 판결에서 심 씨는 무기징역의 신상공개 10년과 전자발찌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잃은 부모님의 심정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자수를 할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경악한 시신훼손과 유기 등 왜 그렇게 끔찍한 행동까지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호스텔이라는 영화가 실검에 계속 오르기도 했으며 심 씨의 행동은 소시오패스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도 계속 검색 순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미제의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